안녕하세요. 이동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경환 기자입니다. 네, 북한이 7차 노동당 대회 이후에 대외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적도기니 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리수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에 방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리수용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원래 전 외무상이었어요. 진짜 당대회에서 이제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바뀐 거고, 원래 외무상이다 보니까 대외 관계 쪽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던 사람이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중국을 갔는데, 보통 이제 7차 당대회라는 큰 행사를 하고 나서 중국에 갔다는 건 7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어떤 대외 정책들에 대해서 중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 당연히 혼자 가지는 않았겠는데 얼마나 같이 갔냐면 40여 명의 대표단이 갔다는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의 대표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40여 명이 뭐 한 사람들일까? 수행원만 40명은 아닐 거고 수행원 사실 몇 명 안 될 거고 대부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따라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 다방면에 걸친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수용 외무상이 전 외무상이죠? 네, 큰일 뻔했습니다. 리수용 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는데 여기 40명 정도의 대표단들이 함께 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리수용 전 외무상이 너무 리수용 외무상 입에 붙었네요. 리수용 전 외무상이 만난 사람들 또 뭐 중요한 사람들이겠지만 그 이면에 물밑에서 이제 있을 수 있는 접촉도 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지는 전혀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공개된 건 리수용 부위원장이 누구누구 만났는지 이것만 이제 공개되고 중요하게는 크게 이제 두 명을 꼽아볼 수 있는데 한 명이 이제 첫날 만난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 연락부장 이 사람 만났고 또 한 명은 시진핑 주석. 이튿날 만났어요. 네. 이 시진핑 주석 만난 게 사실 관심이 이제 집중되죠. 왜냐하면 국가 주석을 만난 거니까 일종의 리수용 부위원장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로 가서 구두 친서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특사인 거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북한 고위 인사를 만난 게 2013년 5월에 최룡해 당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었는데 최룡해를 만난 지 3년 만에 이제 고위급 인사를 만난 거예요. 네. 그리고 북한의 이제 올 초 수소폭탄 실험 이후에 첫 북한의 고위 인사의 방중이다. 중국 방문이다. 이래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었죠. 북중 간에 사실 수소폭탄 실험하고 나서 중국이 뭐 했습니까?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도 동의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북한하고 중국 사이가 뭔가 좀 이제 껄끄러운 관계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중국 방문 상당히 이제 중요한 방문이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또 주목을 많이 보겠죠. 받았죠. 네. 일단 그러면 시진핑 주석과 면담이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리수용 부위원장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조선은 중국과 함께 노력하여 양국 전통 우호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구두친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시진핑 주석도 뭐라고 한마디는 했을 것 같은데. 네, 답변을 했죠. 중국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 조선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수호하고 돈독히 하고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북중 간의 전통적인 우호 협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더욱 강화하고 싶다. 이걸 통해서 동북아 지역의 어떤 평화 안정 유지하고 싶다라는 이제 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국가 간의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의례적인 이제 네, 그렇게 읽히는데요, 아무래도. 네, 만나서 우린 당신하고 좀 싫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인사치레 당신에게 감정이 있으니까 더 조심해 이렇게 하지 않겠죠. 예. 근데 이제 또 그 밖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노동당 7차 대회 결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우리 당이 시종일관 견지해온 사회주의 건설의 총노선, 자주노선, 성군혁명 노선, 주체적 통일 노선, 새로운 병진 노선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7차 대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환영한다. 이렇게 밝히고 조선인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생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기를 축원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이거 환영한다라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과대 해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병진 노선이 이제 경제건설, 핵건설 병진 노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을 건설한 것을 환영한다. 이렇게. 물론 그런 뜻으로 환영한다고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네. 7차 대회 결과는 어쨌든 이제 리수용 부위원장이 7차 대회 결과 전체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전반적으로 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요. 그 부분 중요한데, 리수용 부위원장이 경제건설,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새로운 병진 노선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그러니까 핵 얘기를 안 한 거죠. 의도적으로 뺀 거죠. 네네. 그러네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도 핵에 대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 대화 과정에서는 핵 얘기가 전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최근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중국의 전통적인 입장이에요. 네. 계속해서 나오는. 그래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 뭐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어쨌든 이 북한의 이제 핵 개발, 뭐 핵실험, 수소폭탄 실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국이 비판적 입장이었고, 그래서 북중 간의 관계도 약간 소원해졌다. 뭐 이런 이제 평가.